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이제 선생님 먼저 조금 그냥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번 주에 어떤 것들 좀 보셨었는지 이런 것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한 3주 된 것 같은데, 3주 전에 조건희 교수님께서 위상 수학을 볼 때 이제 제가 업무 보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랑 관련된 분야 중 하나인 TDA 그거랑 좀 연결지어서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제공해 주신 레퍼런스랑 그다음에 제가 좀 구글링 해가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그 짧은 기간 내에 뭐 모든 내용을 좀 깊이 파악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웠고, 그나마 보면서 그래도 질문 들었던 점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글로 올렸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TDA에서 심플리시얼 컴플렉스? 그 심플렉스들을 모은 걸 그 구조를 생각하는데 이제 심플렉스가 차원마다 뭐 0차 심플렉스, 1차 심플렉스 이렇게 있어서 점, 선,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안이 꽉 채워진 거, 그 다음이 이제 정사면체, 그러니까 삼각형 4개가 모인 도형이죠. 그렇게 이제 차원이 늘어갈수록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왜 하필 그런 구조를 택했을까라는 게 아직 제 심상에는 납득이 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자료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위상의 언어를 가져다 쓸 수 있고 또 이제 그 구조에 뭐 대수학적인 언어도 붙여서 이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은데 왜 하필 그 구조일까? 뭐 좋아 보이는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이번 주에 이제 위상 그 기대수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제 클로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때 위상에서는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를 주는 거로 이제 그걸 간주하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선형대수 공부할 때도 서브스페이스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그럼 이게 또 용어는 같은데 다른 개념인가?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이 저번에 얘기하신 위상의 베이스와 선대의 베이스가 다른데, 뭐 목적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에서의 서브스페이스랑 선형대소의 서브스페이스랑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런 질문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R2라고 하면은 R2를 이제 위상 공간으로 보고 거기에 위상의 서브스페이스를 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인 R2에서 서브스페이스 개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게 뭐, 보기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아직 확신이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엔 같은 게 주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선형대 벡터 공간으로서의 서브스페이스랑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신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좀 대화를 오늘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노트를 좀 펴둘까요? 네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정석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거, 그걸 영상을 봤고, 네. 봤을 때, 이제 위상이랑 대수 쪽에서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고,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분기하 쪽에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오늘 이제 저희 얘기할 거 하고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일단 그 서브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 뭐 W라고 보통 쓰기도 하고 이제 벡터 서브스페이스 오브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어, 서브스페이스 오브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이제
subspace space of topological space니까 제가 뭐 이런 잠시만요. subspace of topological space topological space 여기서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얘네 둘은 어, 다른 거기는 해 정의상. 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सब스페이스를 보통 W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을 때 그거에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는 어 이제 V에서의 어떤 덧셈과 곱셈이 있는데 이 V에서의 덧셈과 곱셈을 기준으로 해서 어, W에서도 똑같은 V에 이제 W에서도 똑같은 덧셈과 스칼라 곱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완전히 얘로 갖고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W에서 예를 들어서 W1과 W2를 이제 뭐 연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W1, W2를 이제 W에서 뽑고 그 다음에 CW1 더하기 W2를 했다. 리니얼 어떤 컨비네이션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C랑 이 C를 스칼라고 해주고 이 W를 해준 것 자체를 전부 다 이제 그 V의 어떤 원소들로서 간주를 해서 V에서의 덧셈과 스칼라곱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다만 뭐 그 자체로도 이제 연산이 닫혀 있어서 말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 그죠. 무슨 말씀인지. 네네. 그래서 W는 그냥 말 그대로 V의 어떤 집합인데 그 자체로 이제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서 연산해서 닫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긴 하죠 사실은 그냥. 근데 이제 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이제 그래서 기대수 이번 영상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저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y of x인데 x는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어떻게 하면 t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subspace 토폴로지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게요. subspace 토폴로지 얘는 어떤 것들의 모임이냐면요. 그 이런 것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거 좀 깡패 논리 같긴 한데 음, 근데 이게 그 위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요. 네. 확인을 해보면은 그 드모르간의 법칙인가? 뭐 그런 거 때문에 그 만족을 잘 하는 거를 그냥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상이 되기는 돼요. 위상이 되기는 되고, 음,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직관을 갖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위상이 되는 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벡터 스페이스의 सब스페이스랑, 어,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의 सब스페이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그림을 먼저 그린다고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W라는 게 벡터 스페이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이제 덧셈과 곱셈이 V 안에 있는 것들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이 연산에 대해서 그냥 진짜 닫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그냥 진짜 V의 원소들 그 자체인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근데 이제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만약에 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토폴로지 어떤 집합이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Y를 먼저 그리지 않고, 만약에 제가 오픈 세트를 이렇게 몇 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제 오픈 셋이 있다라고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 셋들이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겼을 텐데, 제가 여기다가 Y라는 거를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딱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Y를 생각해줘요. 그러면은 오픈 셋들이 이렇게 잘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픈셋 이런 식으로 좀 잘리게 된단 말이에요, 모양이. 그래서 네 개가 약간 좀 온전하지 못하게 잘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Y에서는 저 잘린 모양을 오픈셋 그대로 차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U와 Y의 인터섹션의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잘라도 Y의 세상에서는 X에 있는 오픈셋들을 Y의 경계만큼 딱 잘라내더라도 이렇게 딱 잘라내서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모양 자체가 이제 Y에서는 오픈셋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Y에 있는 오픈셋은 결국엔 X에 있는 오픈셋들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을 주신 게 약간 이런 좀, 네, 맞아요. 그러고 지금 정석 선생님 그림 보면서 생각든 거는 예를 들면은 왼쪽에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저렇게 닫혀 있는 W를 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 W에 무조건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는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잠시만요.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V가 있고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이제 W를 서스페이스로서 줄 수 있다면 그러고 V가 만약에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도 볼 수 있다면 네. 그러면 W에는 무조건 서스페이스 토폴로지도 줄 수는 있겠네요. 아, 그렇게요? 네, 아, 그렇죠. 네, 줄 수 있죠. 네네네. 오픈셋 네,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그쵸, 그쵸. 네네네. 아, 그렇죠. 사실은 둘 다 요지가 그 말씀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아, 이건 방금 생각이 난 거고. 아,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왼쪽에서 뭔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잘 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른쪽에 이제 위상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연산도 줘야 되니까 뭔가 아, 오른쪽에서 그렇죠. 왼쪽으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아, 네네네. 그리고 그냥 좀 추가로 더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이제 Y에서 이제 X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오픈인 Y라고 할게요. 오픈인 Y는 오픈인 X랑 인터섹션 Y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뭘 또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정의인데, 이거는 definition인데,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closed in Y도 closed in X랑 Y를 인터섹션 한 걸로써 이제 저희가 이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네, 프로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림적으로 보면 되게 명확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X가 이렇게 있는 거죠. X가 있었고, 어떤 Y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Y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떤 U라는 이제 U인 Y를 이렇게 뽑은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정의상 어떤 X의 어떤 오픈셋 UX랑 X의 어떤 오픈셋 UX에다가 Y를 인터섹션 한 만큼 나오는 게 정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이거 바깥에 있는 이 영역, 음, 이 영역이 이제, 이 영역이 뭐, X의 클로셋이어서 이제 여집합으로서 이제 뭐 CX로, 클로스로서 CX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CY,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CY가 될 텐데, 그러니까 closed in Y인 거죠. 저만큼. 근데 이제 딱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저것도 이제 CY도 뭔가 왠지 그림상 CX랑 Y를 인터섹션 한 것처럼 생겼죠.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뭐 증명도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 혼자 그 영상을 찍어서 막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서 근데 기대수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기대수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발표를
찍어볼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본 영상이 이거더라고요. 아, 네네,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포진 1이면은 만약에 그 이제 그리고 사실 이번에 아마 뭐 기대수 그 다음 영상이 뭐 클로ዥ 뭐 페포 이런 것도 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페포의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음, A라는 집합에 A라는 집합은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가 주어져 있고 X의 어떤 임의의 집합을 뽑아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어떤 A 바라는 걸 이제 클로저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하면은 데피니션은 A 그러니까 클로즈 셋 중에서 A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들을 다 전부 다 유니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A는 이제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이라고 할게요. CA는 closed containing A. 얘네들을 전부 인터섹션 해준 게 되고 정의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있고 A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감싸고 있는 어떤 클로셋들이 이렇게 전부 있을 텐데 얘네들을 전부 다 인터섹션 해줘서 어떤 A에 가장 근접하는 어떤 클로셋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로셋은 인터섹션을 U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any 인터섹션에 대해서 클로셋이 유지가 되거든요. 네. 오픈셋 그 혹시 그거 그쵸. 아시나요? 네네. 드모르간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 어떤 클로셋을 찾는 데 있어서 왜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클로셋은 못 찾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찾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유니온을 해야 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A 안에 들어있는 클로셋 중에서 가장 큰 클로셋을 찾으려면은 클로셋들을 유니온 해야 되는데 음, 유니온을 전부 다 했을 때 any union of the closet은 클로셋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거 클로셋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에 있는 걸 찾으려면은 유니온에 대해서 자유로운 어떤 오픈 셋들. 그래서 이제 어떤 A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오픈 셋들을 전부 유니온 해줘도 오픈 셋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A에 근사하는 어떤 크기의 어떤 오픈 셋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안에서 찾는 게 유리하고 클로셋은 바깥에서 이제 그 인터섹션으로 줄이면서 찾는 게 유리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클로저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의 어떤 프로포지션으로서 나오는 게 만약에 어떤 Y라는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있고 X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있고 그게 A에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A의 클로저 오브 Y는 그러니까 A에서 그러니까 Y에서도 A의 클로저를 생각할 수도 있고 X에서도 A의 클로저를 생각할 음, 수가 있는데 걔가 정확히 이제 이런 게 된다라는 음, 사실도 증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뭔가 모양을 되게 잘 잘라내서 뭔가 애매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 기본적인 어떤 오브젝트들, 뭐 오픈, 클로즈드, 그리고 클로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सब셋 그 자체로 인터섹션을 해서 잘라주는 것만으로도 다 보존이 된다라는 걸로부터 뭔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혹시 저희가 프로덕트 토폴로지 박스 토폴로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랑 그다음에 Y라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두 개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A라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랑 B라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 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죠.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방법은 X 곱하기 Y의 그 뭐 프로덕트 토폴로지 음, 혹은 박스 토폴로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A 곱하기 B라는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각각 이제 그냥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들을 먼저 뽑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프로덕트 해줘요. 음, 그래서 얘는 1번에 이제 सब스페이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 오브 더 프로덕트 토폴로지고 서브스페이스 오브 프로덕트고 얘는 이제 프로덕트 오브 서브스페이스잖아요. 프로덕트 네. 오브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실제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सब스페이스와 프로덕트 토폴로지,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는 프로덕트 토폴로지와도 호환이 잘 돼가지고 먼저 सब스페이스를 취해주고 프로덕트를 취하나 아니면 프로덕트를 먼저 해준 다음에 거기서 सब스페이스를 취하나.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약간 혼용을 한 게 있는데 어, 이걸 곱했다라는 것 자체가 프로덕트 토폴로지가 되진 않고 베이시스가 돼버리는 거는 제가 말을 생략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맥락에서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 볼게요. 네. 그 저는 여기서도 똑같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저희가 미분기화 할 때 미분기화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음, 미분기화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 예전에 제가 한번 뭐 다변수 할 때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어떤 3차원 상에서 어떤 이게 그냥 뭐 3차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3차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국면에서의 어떤 그 레귤러 서페이스라는 어떤 매니폴드를 위한 구체적인 걸 보는데 얘가 이제 어떤 뭐 공간을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6,V가 있고 얘가 D이고 이제 얘가 뭐 서페이스로서 뭐 M으로 할게요. M이라고 해놨을 때 둘이 이제 D랑 M이랑 호메오몰피즘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여기로 가는 건 이제 뭐 X 이런 식으로 표시할 때 X는 호메오몰피즘이고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하고 등등 있었는데 근데 애시당초 호메오몰피즘 하다라고 했으면은 D가 그 어떤 R2의 어떤 그 오픈셋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픈셋으로서 어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인 거죠. 네. D가 M도 R3에서의 어떤 스탠다드 토폴로지 안에서의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레귤러 서페이스라는 걸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굳이 어, 어떤 R2와 호메오몰피즘 한 대상을 어떤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봐야 되느냐. 그냥 그냥 어떤 토폴로지컬 매니폴드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 없는 거냐. 전체 왜 굳이 어떤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로 정의를 해야만 하는가. 굳이. 물론 그게 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어떤 좋은 상황들을 다 가정해놓고 그거에서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건 벡터 스페이스이면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이고 거기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온 거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 좋은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가정을 해야만 하는가? 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미분 가능한 어떤 저런 설페이스 같은 휘어진 것들을 굳이 유클리드 공간 안에서의 어떤 सब셋으로 뽑아내고 싶지 않고 그냥 뭔가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잘 정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질문 첫 번째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고요. 음, 네, 이거는 좀 아직 너무 막막해요. 막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슬랙에다가 했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이거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되게 복잡해졌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때 고민했던 거를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곡선, 그러니까 좋은, 미분적으로 좋은 곡선이 있는 거예요. 3차원상에. 그랬을 때, 얘를 미분하면은 어떤 탄젠트 벡터로서 이제 t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곡선이라는 뜻은 이 알파 t라는 곡선이, 알파라는 곡선인데, 여기서 알파 프라임 t가, 보통 1이라고 하거나, 혹은 뭐, 콘스탄트 정도도 그냥 가정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얘가 어쨌든 알파 프라임 t의 제곱을 해도 그러니까 이거 놈이죠. 놈을 제곱을 해도 뭔가 상수가 나올 텐데 그럼 이걸 미분을 하면은 어, 얘가 근데 사실은 이제 알파 프라임 t 알파 프라임 t 이렇게 된단 말이죠. 는 컨스탄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미분을 취하면은 어, 알파 2 프라임 t 알파 t 더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둘이 똑같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알파 이 얘는 0이 되거든요. 네네. 혹시 음,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알파 2 프라임이랑 알파 프라임이랑 이제 수직 관계가 돼서 그럼 이제 두 번 미분 얘는 이제 그 알파 원인 거고 제가 그냥 여기에다가 뭐 1이라고 할게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 전부 다 1이라고 바꾸고 사실 정의 자체가 1이긴 해서 그 미분계에서 네.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런 수직한 n이라는 벡터를 알파 2 프라임 근데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서 이런 걸로 취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길이는 1이에요. 다. 이게 지금 왜냐면 R3에서 보는 거죠. 네, R3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T의 수직한 방향이 꼭 N 말고 다른 방향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네. N으로 보신 근데 거죠. 네, 근데 이제 저거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요. 저 그림의 직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 3차원 상에서 이 X, Y, Z 중에서 XY 평면에 제가 이제 어떤 걸 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 t를 뭐로 줄 거냐면요. 코사인 t, 사인 t, 0 이런 걸로 줘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뭐 이게 3차원 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돌고 있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뭐 편의상 뭐 0 파이를 이제 0부터 2파이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편하게. 그랬을 때 얘를 이제 한 번 미분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0이 돼서 얘가 뭐 예를 들어 이 점이다라고 하면 이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게 t인 거죠.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하면은 알파 프라임 t를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 사인 t인데 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얘가 사인, t, 0이죠. t, 0인데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어, 지금 여기가 이제 1사분면인 거죠. 1사분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1사분면에서 얘는 지금 그러면은 값이 얘는 음수고 그쵸? 얘가 양수죠. 그게 그, 마이너스 사인이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사인 t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t. 그러면은 얘 음수죠. 네, 음수니까 정확히 이렇게 꽂히는데 이게 길이가 1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3차원에 있으면은, 음, 뭐라 그래야 되지? 원심력, 원심력이 있죠. 그러니까 구심력 방향인 거죠. 구심력 방향. 음, 정확히 저게. 네, 네. 어떤 곡선이 어떤 휘어짐이 있고 롤러코스터가 갈 때 원심력의 안쪽 방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 유닛 벡터가. 괜찮으신가요? 혹시? 네네. 지금 약간 생각 중인데. 그 Z가 0일 때는 이제 이 상황이 납득이 되는데, 근데 이제 3차원에서 Z 값도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말씀하신 구심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왜 예를, 2'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그러면 조금 이제, 납득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은, 네. 얘는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해는 됐어요. 잠시만요. 네네.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한 번 미분을 하고 두 번 미분을 해보는 건데 그럼 알파 프라임을 하면은 아까 똑같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고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0이 돼서 아 구심력 방향은 아니네. 그쵸. 이 음, 정보는 또 이렇게 되네. 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지지만, 그쵸? 네, 네, 올라가면서 그려지는데 이 n이라는 방향은 그냥 순전히 이 평면 안에서만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평면 안에서만. 음, 잠시만요. 그러네. 꼭 그 방향의 필요가 없네. 음, 90력 방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이거는 제가 새롭게 알았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어, 이랬을 때, 지금,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방향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그랬을 때 이 n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n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사실은 이제 다 점이 있는 건데, 얘도 사실은 이제 그냥 어떤 원점들을 다 이제, 그러니까 시점을 다 고정해버리면은, 뭐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원으로 빙글빙글 도는 뭔진 모르지만 이거 자체가 일단 원이 돼버리잖아. 네, 네. 뭐 방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율. 그래서 이제 이거 잠시만요. 정확히 해야 되는데 카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잠시만요. 네, 카파는 카파라는 건 정확하게 이제 아래 투 프라임입니다. 아래 투 프라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얘를 이제 커베이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 커베이처는 말 그대로 n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n 프라임의 값인 거죠. 네. n의, 음, 잠시만요. n, 알파 프라임, 알파 2 프라임. 잠시만요. 얘는 t의 변화량이에요. t의 변화량. 잠시만요. 뭔가 있었는데. 그쵸. 음, 길이가 1이어서 맞는 것 같아요. 저- 잠시만요. 제가 음, 뭔가 헷갈렸는데. 일단 그냥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뭔가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만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 t를 구할 수 있고, 또 n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수직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수직 방향인 b를 t 곱하기 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네, 네. b라는 방향을. 그래서 얘는 이제 바이노멀 벡터라고 하는데, 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방향의, 이 방향의 어떤 변화율로부터 또 말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 방향의 변화율로부터 또 어떤 사실은 근데 이 평면에서도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위아래 방향으로도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의 어떤 변화량을 표현하는 거 이제 톨션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 어떤 카파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변화량을 톨션이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 B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지금 T 외적 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거 자체가 그러면 3차원에서만 보겠다라는 건데, 그 음, 3차원에서밖에 할 수 없는 정의인 거죠. 그쵸.
왜냐면 외적이라는 건 3차원에서밖에 쓸 수 없는 도구니까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저 곡선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조금 너무 피상적인 얘기긴 한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곡선의 합동,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곡선이 있어서 이 두 곡선을 이제 3차원 공중에서 회전을 시키고 평행이동 시켰을 때 딱 정확히 겹쳐서 합동이 되는 그 조건이 그 어떤 뭐 임의의 점, 뭐 잠시만요. 이거 뭐 헷갈리게 그림. 뭐 임의의 점 6개가 두 개가 매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어떤 곡률이랑 톨션이라는 게 정확히 다 임의의 점에서 같으면은 그럼 이제 음, 곡선이 합동이 된다라는 성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그 좀 말이 이상한데 제가 아마 잘 모르고 하는 얘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차원에서의 어떤 휘어짐의 정보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변화량인데 그 변화량의 변화량을 구하고 그거에서 남는 방향의 어떤 변화량을 구해서 수직 정도의 어떤 휘어진 변화량도 관찰을 하고 싶어서 3차원에서는 어, 이계 도함수까지 구해서 어, 변화량을 그러니까 지금 3차원에서는 두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의 변화량을 만들어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n차원에서는 n-1개의 휘어진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음, 휘어진 정보가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t가 이렇게 있으면은 탄젠트 벡터의 변화량을 어떤 카파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수직되는 게 몇 개가 생겼죠? 지금 카파 하나를 정의하는데 2차원을 쓴 거예요. 두 개의 어떤 차원을 썼어요. t랑 n을 그쵸. 고려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n차원이라고 하면은 카파를 쓰는 데만 n-2차원을 썼고 그리고 또 어떤 한 차원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2차원을 썼죠. 2차원을 썼고 또 한 차원을 써가지고 토션을 정의했으니까 음, 처음 카파를 정의할 때만 2차원을 썼고 나머지 휘어진 정보들을 또 만들어낼 때는 하나의 차원씩에 대한 어떤 변화량들만 찾아내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음, 음,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n차원의 어떤 곡률의 어떤 휘어진 정보들은 n-1개의 차원의 어떤 휘어진 정보들로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리고 어떤 임의의 점에서 그 n-1개의 휘어진 정보들이 다 같다라면은 그거는 n차원의 곡선이 합동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n-1개의 그 어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올소고날한 어떤 그 벡터 필드 같은 거를 찾은 거거든요. TMB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올소고날한 n차원에서는 n개의 올소고날 베이시스 같은 어떤 벡터 필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음, 음. 애시당초 지금 B를 T랑 N의 외적으로 정의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n차원에서는 그럼 외적으로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음, 저 B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아,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그람 슈미츠 그걸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외적이 아닌 뭔가 계속 차원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뭔가 어떤 캐노니컬한 방법으로서 계속 어떤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계속 뱉어내면 어차피 그람슈미츠쯤은 끝이니까 네. 그냥 어떤 차원이 n개일수록 뭔가 n번 해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뱉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얘는 일단 한 번 미분한 거고 얘가 두 번 미분한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한 번씩 미분할 때마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뱉어주도록 만들 수 없을까 했는데 그건 일단 안 되는 거죠. 음, 음, 왜냐하면은 근데 이것도 안 따져봤는데 그럴 것 같은데 미분한다고 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걸 새롭게 계속 뱉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근데 만약에 계속 미분할 때마다 리니얼 인디펜던트한 걸 뱉어준다면은 그럼 미분할 때마다 계속 미분하고 그람시 위치하고 미분하고 그람시 위치하고 올소고날 이제 벡터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n-1개의 뭔가 휘어진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음,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n 차원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왜 이런 내용들이 책에 안 나와 있지? 또 교과서에는 왜 3차원, 음, 그리고 외적에만 국한되어서 이야기가 되어 있지? 라는 네,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음,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 국면에서도 이제 어떤 가우스 커베이처라는 걸 정의를 할 때, 이 국면이 이제 어떤 홈에오몰피즘하게 어떤 UV에서의 오픈셋이랑 이제 그 홈에오몰피즘한 걸 잡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이런 선을 그었으면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D에서 U는 움직이는데 V는 이제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걸 뭐라 그럴까요? Q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P는 이제 XQ인 거죠. 그랬을 때 이 선을 제가 뭐라 그럴까? 알파 U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 U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알파 V다. 그래서 알파 V는 뭐 뒤에 U 제로 코마 V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알파 V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 곡선이 그 대응이 될 테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탄젠트 벡터를 외적해서 만든 거를 뭐 노말 벡터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n 자체도 외적으로 정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RV RU 곱하기 노말 레이션 이렇게 유닛 노말 벡터를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변화량을 토대로 이 n이라는 게 이제 움직일수록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해주는 게 가우스 곡률이라는 개념인 건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거 4차원 국면이면은 저 두 파란 색깔 벡터가 있잖아요. 제가 좀 잘못 쓰겠는데, 알파 U를 뭐, U로 미분하고, 알파 음, V를, 이제, 알파 V를 V로 미분한 게 있다라고 할 때, 그 두 개의 올소노말한 거는 4차원에선 그럼 두 개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N1, N2.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외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음, 그럼 저 수직인 두 개를 어떻게 캐노니컬하게 정해줄 거냐. 그 무한계의 어떤 선택지 중에서. 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뭔가 아까처럼 뭔가 새롭게 자꾸 어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뱉어 주거나 아니면 진짜 저 어떻게 찾지? 그냥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 뭔가 3차원에서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네. 리니얼리 말씀하시죠. 인디펜던트한 벡터를 찾는 방법만 주어지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그 방법을, 표준화된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저것도 사실은 아까 그 질문 1번이랑 좀 상충하는 것도 있어요. 질문 1번에서 저 N1, N2는 지금 저러한 노멀 벡터를 그릴 수 있다라는 말 자체가 R3라는 마치 어떤 더 큰 공간이 있어서 그 지금 저 국면의 어떤 그 탄젠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수직으로 벗어나는 저러한 벡터들은 사실은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뭔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브스페이스 토폴로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차원이 더 큰 벡터 스페이스가 앰비언트 스페이스이고 어떤 서페이스가 차원이 더 작아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서 그렇게 되어야만 한 것 같은데 저는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가정하고 싶진 않은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국면을 보면은 국면이 절대적인 정보지 뭔가 굳이 저 바깥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까? 그리고 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차피 갖고 노는 세상은 저 국면이 전부인데. 네네. 그래서 이런 층의 어떤 고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대로 어떤 캐노니컬한 어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 이후의 내용들이 잘 될까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음, 제가 이거 좀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한 며칠 전에 생각을 했던 방식이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도전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어, 제대로는 못 하고 들어서 주장은 있는데 검증이 안 돼가지고 네. 이건 일단 좀 네,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설명해 주셔서 영상 볼 때는 아예 좀 질문이 안 와닿았는데 지금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 질문은 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잠깐 네 그냥 이제 한 10분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요. 이제 어, 한 주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기대수 위상수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기분이 좀 좋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위상수학이라는 게 예전에 불편함이라고 하면은 그걸 딱 봤을 때 이게 스테이트먼트랑 증명이 뭔 소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자체로 되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초반부인 것도 맞지만 그냥 뭔가 책을 볼 때 이게 무슨 스테이트먼트인지는 일단 보면 바로 알겠고 그리고 증명도 바로 알겠고 이게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그냥 제가 안도하는 거예요. 어, 그냥 뭔가 잘 되네. 음, 잘 습득할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 때문에 사실은 질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고, 괜히 여기서 어떤 불편함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런, 멈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 아직도 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빨리빨리 배워서. 사실은 그리고 이게 막 엄청 어드밴스드한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 모르면 뭔가 진짜 좀 그렇지 않나?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로서 그냥 알아둬야 되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딜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진 선생님께서 이제 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나눴던 얘기 중에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앞으로 기대수 리딩을 예전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납득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했던 기대수의 방식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뭔가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약간 뭔가 해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지금은 뭔가 제가 약간 직문수처럼 여기서 뭔가 납득을 시키면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오늘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서 사연 선생님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게. 그래서 그런 거 발견하는 방식으로 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마 1시간 저희가 그래서 남짓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한 2시간 정도로 좀 시간을 늘려보지 않을까. 좀 충분히 몰입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기대수 혹은 어떤 수학 공부들, 어떤 생각들과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 좀 마무리 지으면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일단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 뭔가 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어져 알려져 있는 거를 제 실무에 적용하는 걸 좀 더 재밌어하고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관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여쭤볼 것도 같고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정석 선생님께서는 좀 연구자로 나가실 의향으로 공부하신 건데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좀 서로 니즈가 맞춰질까? 뭐 아직
좋은 수가 막 생각난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바람이 있다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목표를 갖고서 이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기보다는 각 선생님들마다 각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고유의 것들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것들을 다양하게 공유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시간이나 어떤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냥 사연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것들을 뭔가 여기서 정말 어떤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나눠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런 뭔가 그러니까 스터디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다른 선생님들 전부가 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저는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획일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얘기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음, 그냥 그럼에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어, 그 어떤 위상수학을 저는 어떤 기대수를 미니멈으로 하는 어떻게 퓨어한 어떤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나 어떤 어떤 방식이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연 선생님이 들고 오시는 것들을 만약에 공부하시는 것들을 슬랙에다가 공유를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에 이런 위상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서브스페이스 이런 게 등장하고 하는데 혹은 뭐 나중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컴팩트나 커넥트 이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런 제안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방향으로 저도 스터디를 그러니까 같이 어떤 디스커션을 준비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TDA 자료 보면서 위상 개념 중에 좀 아예 감이 안 오는 개념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제가 파보고 안 되면 이제 여기서 같이 이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백지 발표하는 거를 이제 그냥 다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릴 때 그 올리는 게 기대수 영상보다 퀄리티가 안 좋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대수는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단점들이랑 어떤 것들을 저는 보완해서 그거를 음, 올려서 그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주관적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죠.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음,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그냥 얘기인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제가 다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백지 발표를 하는 어떤 영상 올렸을 때 그 퀄리티가 기대수보다 낮아가지고 차라리 기대수를 보는 게 낫지 제 영상을 안 보는 게 낫다 싶으면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음,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만약에 보시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봐주시는 선생님들께 기대수 영상보다 더 낫다라 도움이 된다라고 유익하다라고 진짜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그것들을 만드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여서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은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간에 레코드가 켜져 있는 이 시간에 아는 것들을 나누는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도루마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의 분위기랑 똑같이. 근데 이제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로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한테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네. 약간 이런 것도 상기될 수 있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 모르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료화해 가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뭔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 아는 것들이 맞는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게 고민이고, 어떤 게 잘 안 되고, 혹은 어떤 게 난 진짜 재밌었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식적인 측면의 어떤 것들을, 그런 지식적인 유익을 보는 스터디의 분위기는 일단 최대한 탈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디스코드죠. 디스코드에다가, 디스코드에서 하고, 어떤 지식적으로 오갈 수 있는 것은. 이 스터디는 이 스터디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어떤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상수학이 사실은 뭐 10개 영상까지 있는데 그게 뭐 사실은 저는 봄을 넘기고 싶지는 않아요. 칙도론을 나가는데 적어도 여름 6월이죠. 사실은 6월부터는 칙도론을 나가고 싶고 거기서부터는 아마 계속 삽질을 할 텐데 거기서부터는 좀 이제 좀 모르는 게 쏟아져 나올 거기도 하고 아마 고민할 게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좀 날 것 그대로 다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저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위상은 위상도 백지 발표 해보면서 뭔가 생기는 질문들 모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미분기하나 아니면은 뭐 요즘 선형대수 이런 것도 계속 보고 있기도 한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나눌 만한 게 있으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그, 그 피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되기 위해서는 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요즘은 이제 제가 뭘 느끼고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제 기대수 스터디 해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의 레벨에서 좀 그냥 이제 정의를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뭔가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 고민과 이거를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아니면 이제 교수님이 소위 얘기하시는 이제 그 불편함을 찾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링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뭐 말처럼 이제 쉬운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좀 각자의 고민을 이제 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그 기대수 스터디 하던 거 이제 딱 적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스캔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좀 턱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의가 익숙하고 말고의 레벨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들이 분명히 탁탁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왜 탁 내 마음에 걸리는지 그 걸리는 부분을 찾고 그거를 이제 물고 늘어지고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 걸리지? 라는 것조차도 잘, 이제, 그니까 이게 왜 내 마음속에 탁 걸리고 있지? 지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불편하지? 라는 게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네, 이제 저도 디스코드에다가 좀 그런 내용을 많이 이제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그 말씀해 주시면서 든 생각이 네, 그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기대수 지금 그 디스커션 방이 열렸다고 해서요. 그 저도 승진 선생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뭔가 잘 모르고 찜찜한데, 그게 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는 거를 저희 스터디 시간에 나누는 거죠.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좀 질문을 약간 뚫어주는, 오히려, 좀 꺼내보는, 그런 것들도 조금 서로, 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집어주고, 서로 보이는 것들을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